21대 대통령 선거 이제 꼭 42일 남았습니다. 각 대선주자들은 당과 진영의 사활을 걸고 피말리는 혈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강변 아파트만 전망이 좋은 게 아니죠. 복잡하고 답답한 대선판. 본격 대선 특집 여의뷰가 시원하고 후련하게 펼쳐드립니다. 현장 기자들과 일당백 정치 평론가들이 시청자 여러분을 근접 지원합니다. 그 첫 방송을 지금 시작합니다. 네, 여의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정가에서 인증된 실력파 패널 두 분 모셨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진영입니다. 예, 두 분 방송에서 제가 참 팬으로서 팬식으로서 늘 바라보다 이렇게 모셔서 방송을 하게 돼서 참 영광입니다. 굉장히 좀 복잡다단한 그런 선거판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네, 이 두 분 모시고서 저희 시청자들께 아주 충실한 가이드가 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첫 방송인 만큼 두 분 자기소개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대변인님께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진욱입니다.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특히 아이뉴스 24의 여의뷰 오늘 첫 방송인데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지금 시사 평론 하듯이 더 많은 유익한 정보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을 역임했었고요. 직전에는 경기도 대변인도 했었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 그리고 교육부의 장관 정책보좌관까지 역임하면서 두루두루 많은 경험, 좋은 경험들 겪어왔고요. 네. 그 경험들을 지금 살려서 또 여러분들께 좋은 평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 대변인 시대는 지사님이 이재명 대표셨었나요? 저는 김동연 지사님 첫 번째 대변인 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통찰력 있는 논평이 가는 것을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최 여사님. 네, 법무부 CK 대표이자 최진영 TV 운영하고 있는 최진영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뉴스의 원류 창시자 아이뉴스 24와 함께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특히 이렇게 대선을 맞이해서 프로젝트 방송을 하는데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특히 여기 와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뷰가 끝내줍니다. 진짜 말 그대로 여의도 뷰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아이뉴스 24인 것 같은데요. 우리 아이뉴스 24가 인터넷 언론 시대를 연 것처럼 또 이번 대선을 맞아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도 아이뉴스 24가 지금까지 정론 직필을 해오신 것처럼 또 시청자분들께 이 새로운 조기 대선을 보는 시각을 또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그래서 국민들이 좋은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좋은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치 짠 듯이 저희 아이뉴스 24를 홍보를 해주셔서 굉장히 좀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두 분께서 언급을 하셨듯이 저희가 양평동 사옥에서 지금 첫 방송을 진행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사랑, 첫 직장, 첫 아들, 첫 딸, 좋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늘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지요. 예, 첫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지난 4일 파면되고 그 주 일요일인 6일날 서울 서초동 관저로 퇴거한 뒤에 한 보름 만에 법정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 두 분께서도 법정에서 출석해 있는 윤 전 대통령 모습을 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 대변인님부터 우선 말씀해 주시죠. 어제가 이제 2차 공판이었는데 어제 그 법원에 출석을 해서 이 재판에 임하는 모습이 처음으로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1차 공판 때는 재판 과정 속에서 촬영이 좀 준비되지 않았던 허가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찹찹했어요. 현직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의 내란 사태라는 것 때문에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에 이르게 된 상황,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대한민국으로 보면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이 불행한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보시는 국민들께서도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씁쓸해한 분들도 계셨을 텐데 저는 이제 좀 매우 씁쓸했다. 그리고 이 과정들 속에서 좀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고 그 진실 속에서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게 되는 그런 상황들로 갔으면 좋겠다. 뭐 일단 뭐 짧게 그렇게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고 권력자에서 내란죄 우두머리로 재판받는 형사 피고인, 너무 드라마틱하고 또 현대사의 또 비극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사실 지금 거의 매주 월요일날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 진행이 되고 전 또 현직 변호사로서 법원에 가는데 지난주 월요일도 법원에 갔는데 문이 굳건히 잠겨 있었고 이번 주 월요일도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이 그 차량 출입문이 다 닫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윤 대통령 재판이 지금 거의 매주 월요일날 벌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던 그런 것 같은데요. 방송 카메라를 통해서 보인 모습, 어떻게 보면 용산 대통령실에서 당당하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의 하던 그 모습, 얼마 전에는 또 헌법재판소에서 또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던 모습, 아마 그 연장선상에서 지난주 이번 주 월요일에 또 그런 모습이 이번에 특히 형사재판으로서 공개됐는데 아마 뭐 예전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련 재판을 받았던 바로 그 장소 아니겠습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대법정. 사실 지금까지 있었던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형사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무죄를 강력하게 추정되고 그 주장을 하고 있고 이미 지난 3월 초에 그 담당 재판장의 구속영장 취소를 통해 가지고 그 과연 공수처에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1차 판단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도 유죄 판결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은 공소기각 내지 무죄가 판결이 나올 것인지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윤 대통령을 제 손으로 직접 뽑았던 사람으로서 열심히 지금 다투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질 거는 본인이 책임진다라고 하셨고 또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은 또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판을 또 담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공개된 영상이나 사진만으로 보면 상당히 좀 여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방청객들을 향해서 미소도 짓고 또 어떤 현장 기자들은 졸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 임하는 그 멘탈 자체는 굉장히 강하다 이런 얘기들은 좀 공통적으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봤습니다. 공판 끝나고 나가면서 검사들하고 목례를 서로 나누고 표정이 좀 온화해졌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전 검찰총장 출신 검찰수장이었으니까 좀 검사들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이 좀 남달랐을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약간 긴장을 푸는 의미에서 어제 축구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제가 봤더니만 출석한 검사가 11명 그리고 창의 11명 그리고 방어를 위해서 출석하신 변호인이 11명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11대 11 그리고 피고인인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사실 검사한테 임명장 주는 게 누군지 아시죠? 대통령입니다. 네, 대통령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검사 임명권자가 어떻게 보면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고 재판을 당하는 추궁을 하는 그런 입장이 된 걸 보면은
참 아마 특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을 납득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고 또 임명장을 받거나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인사권자로서의 인사를 당하던 검사가 거기에서 유죄를 위해서 공소유지를 위해서 앉아 있는 모습 그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이걸 이런 역사의 아이러니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그런 개인적인 것을 떠나서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그 검사로서는 수사 검사가 아마 직접 관여를 하고 직관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검사는 유죄를 받아야 되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 11명의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그 예봉을 꺾고 이 부분을 법리적으로 꺾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밀복검. 예, 입으로는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지만 사실 뱃속에는 칼을 들고 있다는 것이 구밀복검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인 어떤 입장에서는 각각의 입장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건곤일척에 승부를 벌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긴장감은 항상 그 법정을 가르쳐 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여유 있는 모습, 뭐 본인은 그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반성이 없다라는 그런 비판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표정으로는 여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저는 그 부끄러워했어야 한다 그런 표정을 지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누군가를 거의 30년 가까운 검사 생활 동안 늘 심판대에 세웠던 사람이 본인 스스로가 심판대에 올라가는 상황을 만들어냈다라는 부분 그것은 후배 검사들을 쳐다보기가 부끄러웠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 본인이 다른 죄목도 아닙니다. 현직 대통령이 형사 그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 그런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가 되어서 법정에 섰다라는 뜻은 그만큼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거 아닙니까?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그 최대 사형부터 무기징역, 무기 근고밖에 없는 그만큼 중대한 범죄예요. 그 범죄의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이었다면 역사 앞에 부끄럽고 후배들 앞에 부끄럽고 국민 앞에 부끄러웠어야 된다. 그런데 그 어떤 모습도 보여주지 않고 꾸벅꾸벅 졸고 계셨던 모습 그 모습 어디에서도 반성의 모습은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그런 점은 매우 안타까운 모습이다라고 제가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공판 내용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 공판에는 비상계엄 당시 직속 상관들로부터 국회에서 의원들 끌어내라 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대령입니다. 그리고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 대대장 이 중령이고요. 두 명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이 두 사람 증인은 누가 신청을 한 건가요? 직권을 신청을 기본적으로 이제 검찰이 신청을 했죠. 그 법률적인 구조를 봤을 때에 그 수사기관에서 두 분에 대해서 조사를 받았고 그 조사를 받았던 피의자 신문이건 아니면 참고인 진술조서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증거를 부동의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증거, 그 진술 증거의 신빙성 내지 증거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그 두 명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검찰 측이 먼저 주신문을 했고 그래서 제 기억하기에 지난주에 주신문을 했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이어서 반대 신문을 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법리적으로 살짝 그걸 말씀드리면은 어제는 그 증인심 선서를 안 했습니다. 왜냐? 벌써 지난주에 증인신문 선서를 했기 때문에 한 번 선서의 효력은 그 증인신문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따로 증인 선서는 하지 않고 주신문 검찰이 했고 이번에 반대신문을 변호인단이 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이 두 사람 그러니까 실무단인 그 조성현 그 수방사 경비단장과 김영기 특전 대대장을 제일 먼저 부르는 것이 과연 공소 사실을 입증하는데 합당한가에 대해서는 좀 변호인단이 의문을 제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의문 제기가 상당히 그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어제 그 반대 신문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증인들에게 그와 같이 뭐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꺼내라, 빼내라라는 증언을 했느냐, 그 얘기를 했느냐 할 때 아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은 제일 먼저 불러야 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고 불리우는 이준우 그 수방사령관이라든가 아니면은 곽정근 특전사령관이라든가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고 커뮤니케이션 했던 사람들을 부르는 게 어떤 증거에 직접 관련성이란 측면에서 부르는 게 맞죠. 근데 검찰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안 했겠죠? 그분들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나와서 기존의 어떤 증언과 왔다 갔다 했던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결국 이번에도 또 나와서 처음부터 또 왔다 갔다 해버리면은 전체적인 어떤 공수사실 입증과 관련해 가지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선입견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로서는 전략적으로 그런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진술이 일관되기 때문에 그 진술이 공수사실을 입증하는데 오히려 훨씬 유리하다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얘기했던 이 수방사 그 제1경비단장이라든가 아니면 특전사 1 특전 대리장을 부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검찰로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유효적절한 그 공수사실 입증하기 위한 부분이지만 어떤 공소 그 입증의 직접성 우리가 그것을 그 요증 사실과의 관련성 우리 영어로 relevance라고 하는 그 입증 취지 그리고 봤을 때는 사실은 지금 거리에서 직접 지시와 어떤 그 명령을 했던 그 관계에 있던 사람을 부르는 게 맞죠. 그래서 지난번 그 첫 번째 기회를 할 때도 추가적인 변론 절차를 그 변론 준비 절차를 통해 가지고 증인 신문에 관한 순서도 다시 정해야 된다라고 변호인들이 얘기했던 것은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제 왔는 증인이 윤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어떤 불리한 증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감을 느꼈던 그런 분위기고 검찰로서는 상당히 유효적절한 어떤 그 공격 카드였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증거를 채택할 때 직접 증거를 먼저 하고 간접 증거를 뒤에 하는 통상적인 어떤 형사 절차를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변호인의 증인 신문 절차에 관한 어떤 문제 제기는 저는 충분히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증인 채택 문제를 거론을 해주셨는데요. 어제는 그 두 현직 계엄군 현장 지휘관 상당히 할 말도 많이 하고 또 소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대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어제 증인은 굉장히 의미 있는 증인을 불렀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이 조성현 그 수방사령부의 제1경비단장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헌법재판소가 그 이 청구인 측이나 피청구인 측에서 요청한 증인이 아닌 헌법재판관들이 직권으로 부른 증인이에요. 유일합니다.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받을 때 열 몇 명의 증인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증인들 중에 유일하게 조성현 대령을 왜 불렀을까? 이분이 직접적으로 이 그 증언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명령을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받았고 그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조성현 대령에게 어떠한 지시를 내렸는가가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성현 대령을 불른 것이고 조성현 단장이 지난 그 헌법재판소에서의 증언 그리고 지난주 이번 주에 그 지금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의 증언 여기에서 일관된 증언을 합니다. 결국 대통령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의원들을 다 끌어내라 라는 지시를 했고 그 지시를 본인이 접수를 받았다 라는 것이 명확한 그 증언이고요. 그 증언이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어제 또 한 명 김영기 중령 같은 경우에 대대장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겁니다. 곽종근 그 특수전 사령관도 지금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나 아니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바뀐 내용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핵심은 하나거든요.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다. 이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본인이 받은 명령을 자기 밑에 그 부하들에게 전달했느냐 안 했느냐? 했다.
이 부분이 지금 일관되게 나와 있는데 어제 뭐 변호인 측에서는 이 진술을 흔들기 위해서 뭐 다양한 그 전략을 구사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말처럼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하는데 그 조직은 내게 우리 군과 국민을 지키라고 명령했다라는 한마디로 어제의 상황을 완벽히 정리해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지금 김영일 대장 멘트를 먼저 말씀하셔서 바로 이 문제를 짚어보고 하겠는데, 김영일 대장이 그 지변 재판장이 할 말 있으면 하고 나가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전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하고 조직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고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다분히 윤석열 전 대통령 별의 순간을 불러온 그런 멘트겠지요. 오래전 얘기지만 다분히 윤 전 대통령 겨냥해서 한 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드셨어요? 상당히 정치적이더만요. 본인인데. 네, 뭐 어쨌든 본인으로서는 약간 뭐랄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검찰 근무할 때의 얘기를 함으로써 결국 본인들은 위에 부당한 지시를 사실상 거부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한 그런 맥락이었다고 봅니다. 군인으로서 사실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산다라고 하는데 그 짧은 시간 내에 과연 그러한 것을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본인이 주어진 책무 하에서 사실 지금 김영기 특전사령 같은 경우에는 그 곽정근 사령관의 지시에 대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그 취지의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탄핵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이것이 그 메시지 계엄이다, 이른바 경고성 계엄이다라고 했지만 그렇게 실행되지 아니하였던 것이 메시지 계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실무선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그 명령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실패한 계엄이다라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고 그에 따라서 대통령을 사실상 탄핵을 했었는데 아마 그 어제 있었던 그 김영기 특전사령관 특전사의 제일 대대장의 얘기는 아마 그런 부분을 좀 더 강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본인들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이미 군 검찰 같은 경우에 제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김영기, 조성현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내란죄의 중요 임무 종사자 이런 부분으로 해서 피의자로 아마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본인들도 어떤 그 일정 부분 그 형사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상태 속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할지.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그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을 때나 아니면 헌법재판소에 가서 증언을 할 때나 이번 이 사건 법정에서 있던 진술이 일관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어떤 진술의 신빙성은 상당히 있어 보이지만 본인이 어떤 그 내란죄와 관련되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된 상태 속에서 이런 진술을 얼마나 믿을지 이 부분은 지기현 부장판사를 비롯한 사법부의 어떤 그 판단의 영역이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그 각을 세움으로써 본인의 어떤 무고함, 특히 그 위에서의 어떤 지시가 부당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았다라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부분을 얼마나 믿을 것인지 이걸 가지고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을지는 오롯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정치적 발언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김대현께서는 뭐 반론 있으십니까? 어떻게 글쎄요, 뭐 그 정치적인 발언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그만큼 이 명령 한마디 한마디를 내릴 때 신중하게 했어야 된다라는 그 표시라고 보고요. 지금 어쨌든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멘트를 통해서 본인은 별의 순간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많은 군인들을 지금 국가의 반역을 일으킨 그런 내란죄의 중요 임무 종사자라는 그런 허울을 쓰게끔 만들어 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저는 얘기했다고 보고 어쨌든 지금 어제 있었던 이 상황들 속에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군도 더 노력하겠다라는 취지의 답변이었다. 저는 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판부는 어제 공판에서 월 서너 번씩 12월까지의 공판 일정을 예고했습니다. 앞으로 총 28번 나왔는데요. 재판부가 이렇게 일정을 앞서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올해 안에 1심 결과가 나올지 또 1심은 어떤 결과를 내릴지가 상당히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밀도 있게 취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